오늘도 뭐 하다가 내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약간 카메라 끄고 눈 좀 붙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한데 쓸데없는 얘기 잘 안 하려 하는데 뭐 알아두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 신생아가 한 50일쯤 되면은 성장 급등기가 온대요. 앉아, 안 자고 밥 먹고 바로 자고 바로 깨고 뭐 한두 시간밖에 안 자요. 이제 부모님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 거예요. 뭐 물론 다시 자는데 또 한 시간 있다 또 깨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 미안해요. 이거 뭐 자,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영상 지금 화면 공유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다시피 43분 뭐 길지는 않네요. 자,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자, 시노미 시스템 1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 G 트랜스폼이라는 거를 함께 봤었죠. G 트랜스폼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discrete time 시그널을 우리가 복소수 평면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할 때 G 트랜스폼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어요. 이 G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그 frequency response를 구했던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하고 매우 유사한 관계에 있었죠. 어떤 차이가 있었냐? G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복소 평면 전체의 어떠한 밸류든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거였지만 Fourier 트랜스폼, discrete time Fourier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그 복소 평면 위에 단위원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복도 평면이 G플레인이 있다라고 하면 Your Imaginary Part가 있다면 이 G플레인 복소 평면 상에 있던 어떠한 밸류든 분석할 수 있는 것이 G 트랜스폼이고 이렇게 단위원 요 크기가 1 위에 있는 값들을 분석하는 것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 즉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구할 때 사용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G 트랜스폼이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보다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자, 그래서 G 트랜스폼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에서 확장된 개념이라는 거고요. 우리 이번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양한 FIR 필터의 예시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G 도메인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냥 따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챕터 6에서 다뤘던 그 frequency response와 관계를 지어서 지금까지 다뤘던 FIR 필터들을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여기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이게 이번 강의에서 다룰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텍스트북의 챕터 7에 해당하고요. 그 중에서도 섹션 7-6, 그리고 7-7, 아마 7-7이 끝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챕터 7 끝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텍스트북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강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강의에서도 역시 그 frequency response와 G transform, 그 G 도메인의 그 시스템 펑션 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example들을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듯이 그 시스템 펑션, G 도메인에서 그 시스템의 특성을 표현하는 H of Z, 여기서 Z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넣게 되면 frequency response가 된다. 그래서 이 H of G와 이 frequency response 얘네들을 우리가 연관지어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이번 렉처에서요.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그 시스템 펑션 H of Z 구하는 방식은 뭐 많이 다뤄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이렇게 데피니션을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출력 Y of N으로부터 바로 이 H of Z를 얻는 것도 해봤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와 같이 impulse response가 주어졌어요. 자, 이때 우리가 h of z를 구해볼 건데요. 이렇게 impulse response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여기 첫 번째는 B0가 될 거고 그 다음 B1, B2, B3, B4 이렇게 우리가 필터 코에피션트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h of z를 구할 건데 요 B0는 어디 올 거냐면
G의 마이너스 0승 앞에 올 거예요. 왜냐면 B0니까. 그럼 B1은 어디 올 거냐? B1은 G의 마이너스 1승 앞에 올 거예요. 마이너스 3은 G의 마이너스 2승 앞에, 그리고 다시 B3인 0은 G의 마이너스 3승 앞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B4는 G의 마이너스 4승 앞에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0 제외하고, 뭐 G의 마이너스 0승은 1이니까 간략하게 써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고요. 요건 어떤 것이냐? 다시 생각해보면 G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한 다항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G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그 값은 G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한 다항식으로서 표현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그 H of n, 즉 impulse response에 대해서 G 트랜스폼을 해본 건데, 뭐 이뿐만 아니라 뭐 X of n, Y of n, 입력, 출력에 대해서도 전부 G 트랜스폼을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G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한 다항식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G 도메인으로 넘어와서 계산을 한다라는 건 G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한 다항식들을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G 트랜스폼을 왜 할까요? 사실 지난 강의 시간에 충분히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히 리뷰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타임 도메인, 즉, discrete time domain, n 도메인에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LTI 시스템인 FIR 필터에 입력을 넣고 출력을 보게 되면, 입력과 impulse response의 컨볼루션으로부터 우리가 출력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손으로 계산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봤던 이그젠플의 경우에는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손으로 테이블을 이용해서 계산할 만하긴 했지만 그보다 좀 더 복잡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컨볼루션이 손으로 계산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겠죠. 자,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가 똑같은 입력, 똑같은 시스템을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G 도메인으로 변경을 해주면은요, 이때는 출력이 입력과 시스템 특성 간의 컨볼루션이 아니라 단순한 곱으로서 얻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간편해지는 거죠. 이 계산의 용이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G 도메인에서의 계산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G 트랜스폼을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이그젠플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이러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러한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는 이와 같이 결정이 되고, 이러한 시스템의 입력이 지금 이런 게 들어간다라고 해요. 사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컨볼루션해서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렇게 컨볼루션을 해서 y of n을 바로 구할 수 있기는 하나, 지금 우리는 G 트랜스폼, G 도메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를 G 도메인으로 변환시켜서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X of n을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G 도메인으로 바꿔주면 이와 같이 바뀔 거예요. 자, 딜레이가 1 됐으니까 G의 마이너스 1승. 그리고 거기 앞에 개수는 1이었으니까 여기 1이 내려올 거고요. 딜레이 2번 된 텀인데 여기 앞에 개수는 2죠. 따라서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impulse response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h of z를 구해보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자, G 도메인으로 넘어왔으니 우리가 y of z, 출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단순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곱해줬죠. 자, 곱해주면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주 단순한 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n 도메인, 즉 discrete time 도메인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요거 단순하죠. g의 마이너스 1승은 1 딜레이 된 텀, 이렇게. 자, 그리고 g의 마이너스 2승은 2 딜레이 된 텀. 얘네 둘 다 앞에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 델타 앞에 1이 붙어 있어요. 뭐 사실 생략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 g의 마이너스 3승. 생각해보면 g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델타 n-3로 표현될 거고 개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2 붙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로써 우리가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출력 y of n을 구했어요. 어떻게?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G 도메인에서 계산을 한 거죠. 단순한 예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애를
계산을 할 경우엔 이 G 트랜스폼이 매우 강력하게 느껴질 거예요. 지난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번 강의 시작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G 트랜스폼, G 트랜스폼을 통해서 얻어낸 H of Z, 즉 시스템 펑션 얘와 우리가 챕터 6에서 다뤘던 frequency response 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여기 H of Z에다가 C의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넣어주면 얘가 결국 frequency response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frequency response의 정의는 이와 같이 돼 있었고요. 여기서 요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따로 묶으면 요 아래와 같이 나올 거예요. 위와 아래가 같은 식이죠. 요 exponential j 오메가 햇 대신에 z를 집어넣으면 g 변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g 트랜스폼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요건 지금 h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h of z를 구하는 수식이 됐고요. 여기 bk 다시 생각해 보면은 h of n이죠. 자, 그러면 뭐 여기다가 h of n을 넣는 것이 아니라 x of n을 넣게 되면 출력은 x of z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y of n을 넣게 되면 y of z가 나올 거고요. 즉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G 트랜스폼의 definition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생각해보면 frequency response와 매우 유사하다. 우리가 frequency response의 definition을 내렸던 그 수식을 G 도메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G 트랜스폼이라는 건 굉장히 유용한 툴이에요. 우리가 시스템을 분석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요. 이 G 트랜스폼은 앞에서 봤듯이 G의 마이너스 1승에 대한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 of G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스템의 특성을 표현하는 H of G 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G값과 분자를 0으로 만드는 G값이 있을 거예요. 다항식이니까. 자, 뭐 이렇게 G에 대한 수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건데요. 이 중에 이 괄호값을 0으로 만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폴이라고 해요. 이 괄호는 뭐였냐면 분모에 있는 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Z를 폴이라고 해요. 여기 안에 있는 값이 0이 되더라도 이 분모가 0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애, 요 괄호 안에 있는 애,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를 각각 0으로 만들어주는 그 Z값을 폴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Z값. 뭐 여기 안에 있는 애, 여기 안에 있는 애, 여기 안에 있는 애 전부 다 해당되겠죠. 이 맨 왼쪽에 있는 괄호를 0으로 만들어줘도 이 분자는 0이 될 거고요. 가운데 있는 괄호, 지금 체크한 요 포인트의 값이 0이 되는 G값도 결국 분자를 0으로 만들 거예요. 마찬가지로 맨 오른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 분자 안에 있는 괄호를 0으로 만들어주는 G값을 우리가 제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폴 제로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건데 각각 의미하는 거는 이 H of Z의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G값이 제로, 그리고 H of Z의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Z값이 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폴과 제로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춰서 G 트랜스폼을 해석을 해볼게요. 엄밀히 말하면 폴보다는 제로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G 트랜스폼을 앞으로 봐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제로가 뭔지, 폴이 뭔지 조금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이와 같이 시스템 펑션이 주어져 있어요. h of z가 주어져 있고, 요거 조금 변환해보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잘못 썼다. 여기 z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h of z예요. 분모 분자에다가 z를 곱해준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G값이 제로였고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G값이 폴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제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0으로 놓으면 돼요. 즉, z는 2분의 1. 얘가 제로인 거예요. 이렇게. 제로는 g가 2분의 1일 때라는 거죠. 자, 제로는 이렇게 구했고, 여기 폴은 안 나와 있는데, 폴도 볼 수가 있겠죠? 폴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값이었으니까, 폴은 어딨냐? c가 0일 때. 이때가 폴이라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을 간략하게 드려보면요. 지금 우리는 FIR 시스템을 다루고 있거든요. FIR 필터. 여기서는 폴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원점에 있어요. 원점이라는 건 0. 그러니까 이 이그젬플에서도 C가 0일 때 폴이라는 거고요. 아마도 다음 장부터 우리가 IIR 필터를 다룰 거거든요. 그때는 조금 더 다른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조금 더 복잡한 구조의 H of C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번에 우리에게 주어진 H of C는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여기서 제로를 찾아볼게요. 자, 제로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얘를 인수분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 그 H of C를 0으로 만들어주는, 특히 이제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지금 우리 제로를 찾고 있으니까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집값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집값을 찾기 위해선 얘네들을 인수분해해야겠죠. 그리고 각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애들이 모두 제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 일단 제로만 생각을 해보면요. 제로는 세 개의 값이 나와요. g가 1일 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j, 2분의 루트 3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 생각을 해보면요. 요거 이렇게 복수 평면에서 그려보면요. 리얼, 이미지너리 이렇게 그려보면 자,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지점, 요 지점, 그리고 요 지점에 이렇게 제로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떤 값이냐면 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요거 얼마죠? 3분의 파이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아래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우리가 각도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j 3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하고 요 길이를 우리가 a라고 하면 a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 a는 뭐냐면 다행히 1이네요. 왜냐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보면 2분의 1 그리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 요거 하면 요거 얼마죠? 요 1이죠. 따라서 a는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에 있는 제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j의 3분의 파이. 그래서 우리가 폴이 아니라 제로 3개를 어디서 얻었냐? 하나는 원점, 하나는 exponential j 3분의 파이, 다른 하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 3분의 파이. 이렇게 제로를 얻었고요. 물론 여기는 나와 있진 않은데 폴도 생각을 해보면요. 폴은 다음 장에 나와 있으니까 다음 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폴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모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요걸 다시 정리해보면 아까는 앞장에서는 제로만 구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얘를 이렇게 두 가지로 인수분해를 해서 표현을 했었는데 폴까지 구하려면 이렇게 분모 분자로서 다 나타내줘야겠죠. 폴은 이와 같이 분모 분자를 이용해서 h of g를 표현하면 이와 같이 나오고 폴은 뭐였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었어요. 따라서 가능한 폴은 뭐죠? 0이에요. 그런데 지금 3승에 대한 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폴이 3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3개의 폴 모두 이 C 꼴 0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 같은 값으로 보이겠지만 3개의 폴이 같은 값인 0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자, 방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 거기서 폴 제로를 구했잖아요. 얘를 G 도메인 상에 모두 표현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아까 바로 앞장에서 봤듯이 G 이꼴 제로에 원점에 폴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로는 G 이꼴 1, 그리고 하나는 exponential J의 3분의 파이, 다른 하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J의 3분의 파이.
이렇게 제로가 3개가 존재를 하죠. 뭐 운이 좋게도 지금 제로가 3개 모두 이 단위원 위에 있어요. 이 단위원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였냐면 exponential j 오메가 햇에 표현이 되어 있죠. 우리가 frequency response가 뭐라 그랬죠? 이 G 도메인 상에서 이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이 단위원 위에서 분석을 하는 것이 frequency response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봤던 시스템, G 도메인에서 분석했던 시스템을 frequency response 측면에서 우리가 G 트랜스폼하고 함께 생각을 좀 연관 지어가지고 살펴볼게요. 연관 지어서 frequency response와 이 G 도메인에서의 어널리시스를 한번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 G 도메인 상에서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햇 상의 이제 단위원 상의 값들을 분석하는 것이 frequency response라고 했어요. 그래서 frequency response를 어떻게 쓰냐면 이와 같이 써줘요. 앞에서 봤던 거긴 한데 사실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한다 했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기도 했거든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가능한 노테이션이에요. 그런데 C 도메인 상에 있는 단위원 위에서 분석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조금 더 직관적인 표현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괄호 안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노테이션을 사용을 할게요. 둘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G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넣었다라는 관점에서 이 표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오메가 햇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단위원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서 오메가 햇이 변한다라는 건 이렇게 계속 빙빙빙빙 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 조금 더 자세히 봐보면 다음 장에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슬라이드가 이제 G플레인 상에서 이 G플레인이거든요. G플레인 상에서 frequency response가 오메가 햇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크기는 무조건 1이에요. 크기는 1이고 위상이 오메가 햇이에요. 위상이 오메가 햇이고 오메가 햇이 제로일 땐 여기서 분석을 하는 거고 오메가 햇이 뭐 2분의 파이일 땐 여기서 뭐 파이일 땐 여기서 뭐 적당한 어떤 값일 때는 이런 임의의 지점에서 분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크기는 1이고 위상이 오메가 햇인 그런 단위원에서 분석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 오메가 햇이 계속 증가할 때 빙빙빙빙 돈다. 반복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얘는 뭐 0에서 2파이 사이 혹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사이에서만 분석을 해주면 우리가 이 반복되는 형상으로 인해서 나머지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앞에서 그 제로를 찾았던 이그젬플 한번 생각해 볼게요. G플레인 위에 우리가 제로를 어떻게 그릴 수 있었냐면 이렇게 단위원이 있었고요. 여기 G는 1일 때 G는 1일 때 폴이 하나 있었고 또한 그 다음에 이 오메가 햇이 이게 오메가 햇이라고 하면 오메가 햇이 3분의 파이일 때 제로가 하나 있었고 또한 이 오메가 햇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제로 하나가 이렇게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로를 3개 우리가 찾아 주었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frequency response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frequency response는 뭐라고 했냐면, frequency 도메인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보이는 단위원, 유니서클, 단위원, 위에서 이 오메가 햇을 바꿔가면서 이 앰플리튜드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러면,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또 어떤 거 봤냐면, 얘는 반복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분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파이는 3.14예요. 3.14.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3.14.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그래프를 봐보면 여기가 대략 3.14. 여기가 마이너스 3.14. 즉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단위원을 따라가면서 단위원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처음에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예요.
마이너스 파이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쭉 이렇게 오면서 보다 보니 다른 색으로 할까? 요쯤에 제로가 하나 있네요. 제로는 뭐예요? 이 h of c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c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넣고 분석을 하고 있으니 제로에선 마찬가지로 frequency response, 이 frequency response가 0이 될 거예요. 제로에서는. 어디가 제로였냐면 이 오메가 햇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일 때, 즉 이쯤에서 0으로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증가하다가, 지금 이거는 매그니튜드 절대값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 절대값만 생각을 해보면 이 사이에서는 0이 아니에요. 이 사이에서는 0이 아니다가 G가 1일 때, 이건 뭐냐면 오메가의 시 0일 때예요. 0도잖아요. 0일 때 다시 0을 만나요. 다시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어떤 값을 갖다가 오메가 햇이 3분의 파이일 때 다시 0이 돼요. 다시 0이 됐다가 이렇게 돌아오면 원래의 값으로 돌아오겠죠. 같은 값일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니까 같은 값이에요. 이걸 계속 오메가 햇을 돌리면 이런 모양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반복이 되지만 우리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분석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매그니튜드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시스템의 프리퀀시 리스폰스예요. 즉 우리가 G 플레인에서 제로를 찾아줬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단위원을 돌면서 이렇게 쭉 봤는데 운이 좋게 모든 폴들이 단위원 위에 있었어요. 따라서 그 모든 제로가 그 제로 지점에서 이렇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거죠. 0이 되는데, 자,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뒤바뀔 거예요. 위쪽에서는 지금 저 매그니튜드만 보여줬기 때문에 그 페이즈가 부호가 뒤바뀌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페이즈에서 이전에 봤듯이 파이만큼 뒤집어 줘야 돼요. 파이만큼 뒤집어 준다라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혹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페이즈 플로트 그려줄 수가 있어요. 봤더니 이제 다시 정리해서 보면 G 플레인에서 분석한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프리퀀시 리스폰스까지 얻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을 통해서 널링 프로퍼티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우리가 H of C가 그 익스포넨셜 J 오메가 햇의 유니서클. 자, 이렇게 H of C가 이 유니서클 상에 제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처럼. 그러면 그 제로에 해당하는 오메가를 가진 입력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면은요. 어떻게 될까? 출력은 0이 될 거예요. 자, 왜냐면 그냥 G 도메인에서 간편하게 써볼게요. 일단 간편하게라기보단 좀 G 도메인에서 일단 제네럴하게 한번 써보고, Y of Z는 H of Z고 X of Z예요. 그런데 단위원을 생각을 해보면 Y of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은 H of exponential J 오메가 햇, 공간이 좁네, 곱하기 X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이에요. 그런데 그 특정 주파수, 만약에 제로를 갖고 있는 특정 주파수에 입력이 들어온다라 그러면 이 값은 0은 아니겠지만 그 주파수에서 이 frequency response는 0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값 곱하기 0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널링 프로퍼티라고 해요. 분명히 어떤 값을 갖는 입력을 넣어줬는데 출력이 0이 나온 거죠. 이 예시가 우리가 앞에서 이거에 대한 좋은 예시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예제예요. 이거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제죠. 얘는 제로가 어디 있었냐면 z는 1과 그리고 z는 exponential 플러스 마이너스 j 3분의 파이의 존재를 했었어요. 이 세 개의 주파수에서 얘네는 0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단위원 위에 있으니까 얘네가 0인 거죠. 이러한 애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해당 주파수에 해당하는 frequency response를 여기다가 곱해줘야 되는데 얘가 0이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따라서 출력으로 나오는 건
0일 것이다. 이게 널링 프로퍼티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수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계산을 해볼 거예요. 봤던 이그젬플에 z 대신에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러한 입력을 넣었다라고 해볼게요. 요게 x exponential j 오메가 햇이에요. 그러면 이 frequency response도 이 해당 주파수에 해당하는 주파수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세 가지 오메가 햇에다가 세 가지가 아니라 이 세 군데에다가 3분의 파이를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네모친 부분 얘가 h의 j 3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곱하기 들어온 신호 x exponential j 오메가 3분의 파이 요게 출력이 될 건데 요거 계산해 볼게요.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요거 계산 정리해 보면 이렇게 돼서 요거 지워질 거고 요거 지워질 거고 요거 지워져서 0이 돼요. 따라서 0 곱하기 입력하면 0이 된다.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널링 프로퍼티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이그젬플에 직접 주파수를 대입해서 정말 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전에 봤던 러닝 에버리지 필터 혹은 무빙 에버리지 필터를 G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러닝 에버리지 혹은 무빙 에버리지 필터는 하나씩 딜레이를 해가면서 더한 값들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C 도메인에서 딜레이는 뭐죠? 딜레이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를 들어서 K만큼이라고 하면 K만큼 딜레이라고 하면 얘는 Z의 마이너스 K승으로 표현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이 러닝 에버리지 필터의 시스템 펑션 h of c를 구하면 L개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L개의 평균을 내는 건데 K만큼 K씩 딜레이 되네. 즉 Z-K승을 우리가 다 더하고 걔를 L분의 1로 즉 L로 나눠주면 이게 러닝 에버리지라는 거예요. 딜레이는 Z의 마이너스 K승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얘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될 거예요. 요거 우리가 이전에 봤던 변형이에요. 이거 다 계산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급수 형식을 이용해서 변환을 해줬고요. 자, 분모 분자에다가 Z의 L승을 곱해줄게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로를 구해볼게요. 제로는 뭐예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애예요. 따라서 얘가 0이 되는 Z가 제로인데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 단순히 계산해보면 Z의 L승은 1인 거고 이게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겠죠, G는. 그리고 우리가 복소 평면에서 그려보면 단위원 위에 있어야 되고 이 리얼 액세스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0도 혹은 2파이, 4파이 이렇게 되는 애여야겠죠.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애가 2파이 K로 표현이 되는 걸 거예요. 자, 여기서 K는 0부터 L-1까지. 자, 그러면 G를 다시 써보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보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K는 0부터 L-1까지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0이 사라졌어요. 0이 어디 갔을까요? 자, 0은 여기서는 제외가 돼야 돼요. 왜냐면 K에다가 0을 넣어보면 Z는 1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냥 단순히 1이라는 건데 여기 그러면 결국 그냥 요거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K가 0일 때는 분자는 G-1이고 분모에도 G-1이 있어요. 이거 캔슬 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K가 0일 때는 이 분모에 있는 폴과 캔슬 아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K는 0일 때를 고려해주지 않고 K는 1일 때부터 L-1까지 우리가 제로로서 이렇게 고려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수식으로 쓰는 것보다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가 잘 될 건데 다음 장에서 얘를 그린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K는 1부터 L-1까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11포인트 running average 필터라고 하면 이렇게 2파이 곱하기 10까지 가겠죠. 1부터. 자, 그러면 얘네들을 제로를 지금 그려보면 이와 같이 돼요. 원래 K는 0일 때 그 캔슬 아웃 되는 걸 제외해보면 여기에서도 제로가 있어야 되는데 분모에 있는 z-1과 캔슬 아웃 돼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제로가 없어요. 제로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Z 도메인에서 분석을 한 건데 얘를 frequency response로 변환을 해볼게요. frequency response는 뭐였냐면 이렇게 말고 이렇게 요 오메가 햇이 변함에 따라서 이 단위원 상의 그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게 frequency response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frequency response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편하게 0도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간다 생각해보면 자, 0일 때는 제로와 제일 거리가 멀어요. 제로는 얘네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머니까 이 값이 제일 클 거예요. 0일 때 제일 크고 이렇게 자 이렇게 조금 복잡하니까 다른 색으로 요 기준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게 이 지점에서 각도를 이렇게 돌린다라는 건데 가면 갈수록 제로를 하나씩 만나겠죠. 맞나요? 여기 이렇게 바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반복이 돼서 요 지점이 요 지점이고 이렇게 돌아옴에 따라서 또 이렇게 제로를 만나요. 그러다가 0과 가까워지면 제로가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매그니튜드가 크게 올라가고 다시 또 돌아옴에 따라서 이렇게 제로를 만나서 원점 0과 같은 값을 갖는 그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로 설명드리기 굉장히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매칭시켜서 보면 스스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말로 설명드리기 굉장히 좀 까다롭네요. 이렇게 제로가 있는 상황에서 빙빙빙빙 돌면서 매그니튜드 혹은 앰플리튜드를 분석한 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다라고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Z가 그 1일 때, 즉 오메가 햇이 0일 때는 제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다른 지점에서에 비해 높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이 무빙 에버리지 필터 혹은 러닝 에버리지 필터는 어떤 거였냐면 로우 패스 필터였어요. 낮은 주파수만 통과시켜주는 애였죠. 그래서 이쪽 주파수 대역의 그 값보다는 이 저주파 대역의 값이 훨씬 크죠. 이런 특성으로 이런 필터에다가 어떤 시그널을 넣어주면 저주파 성분들만 패스시켜주는 로우 패스 필터가 되고 우리가 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러닝 에버리지 필터 혹은 무빙 에버리지 필터에서 그 샘플 값을 더 많이 사용하면 이 L 값을 더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 직관적으로 L이 작을 때랑 클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L이 9일 때, 19일 때 훨씬 더 제로가 촘촘하게 있겠죠. L이 클 때가 훨씬 더 촘촘해요. 아래쪽이. 이거를 우리가 frequency response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와 같이 바뀔 거예요. 이 제로 부분에서 0과 만나는데 L이 크면 클수록 제로와 그 0과 만나는 지점이 더 많아질 거고 이에 따라서 이 부분이 줄어들 거예요. L이 크면 줄어들 거예요. 아, 이거 L이 9가 아니라 10과 20이에요. 이거 잘못 말했어요. L이 10일 때, L이 20일 때. L이 11대, 21대. L이 21대, 이 가운데 저주파 대역의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솟아있는 이 부분의 폭이 훨씬 더 좁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L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저주파 성분만 통과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인데 더 저주파 성분만 통과시켜주는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 수 있다. L이 클 경우.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널링 필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널링 프로퍼티가 뭐였죠? 출력이 0이 나오게 하는 그 특성이었어요. 입력은 0이 아니었는데 출력이 0이 나왔던 거죠. 왜 그랬냐? frequency response가 해당 주파수에서의 그 frequency response의 값이 해당 주파수에서의 0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그젠플을 생각해 보면 1, 그리고 이와 같은 주파수에서는 다 출력이 0이 나오게 됐었죠. 우리가 그 아까 봤던 그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요. 이그젠플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출력을 제거해주는 그런 필터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널링 필터를 한번 그러면 직접 디자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이러한 입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널링 필터를 설계해 볼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주파수가 두 개예요. 이 신호가 갖고 있는 주파수는 오메가 햇과 오메가 제로 햇과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햇이에요. 두 개의 주파수를 가진 신호니까 널링 필터, 우리가 만드는 널링 시스템은 이 두 주파수 이 모두에 제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도 제거하고 얘도 제거할 수 있어요. 즉 제로가 최소 두 개 이상이어야 되고 그 제로는 오메가 제로 햇에 그리고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햇에 존재해야지 이 신호에 대해서 출력을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는 널링 필터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본 그 널링 필터를 디자인을 해볼 건데요. 일단 Z1을 이렇게 오메가 제로 햇에 대한 Z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Z2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햇에 대한 그 Z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에 대해서도 0이 나와야 되고 얘에 대해서도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각각에 대한 널링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얘네들을 곱해주면 우리가 이 신호나 둘 다 0을 만들어줄 수 있는 널링 시스템을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우선 Z1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볼게요. H1을 이와 같이 설계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Z에다가 Z1을 넣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Z에다가 Z1을 넣었어요. 얘를 Z1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건데 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텀은 1이 되겠죠? 따라서 H1에 G1이 들어왔더니 0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 H2 생각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 Z 대신에 Z2를 넣게 되면 요 마이너스 뒤에 있는 애가 1이 될 테니 결국 0이 되겠죠. 따라서 H1은 오메가 제로 햇에 대한 H2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햇에 대한 널링 시스템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전체 널링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계산해보면 요거 H1 대신에 이거 놓고 H2 대신에 이거 놓고 이제부터는 단순 계산이에요. 쭉 계산해주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인버스 오일러 포뮬러를 이용하면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즉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이러한 시스템 펑션을 갖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앞장에서 봤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아무것도 내보내주지 않는 널링 시스템을 디자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뭐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G 트랜스폼과 frequency response 간의 관계를 살펴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폴 제로를 봤는데 제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제로가 frequency response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그 사이버 캠퍼스에 강의 자료를 16강까지인가 이렇게 올려드린 게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건데요. 좀 그 뒤에 일부분을 또 올려드릴게요. 끝까지는 아직 제가 다 지금 준비를 못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데까지 올려드릴 테니까요. 뭐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는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운 받으셔서 다음 주 수업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어요.